안녕하세요. 스포일러입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고등학교 1학년 수학 되짚어보기 첫 번째 시간을 가져보려고 합니다. 여러분들이 이제 수능을 준비하는 데 있어서 고등학교 1학년 수학에 대한 기본적인 지식이 어느 정도는 있어야 수능에서 요구하는 문항들을 이제 해결을 할 수가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지금 고1 수학 총 6개의 단원으로 이루어져 있는데 이것들을 쭉 한번 그냥 간단하게 살펴본다면, 자, 1단원은 다항식에 대한 내용. 그래서 여기에서 이제 배우는 것은 크게는 이제 결국에 인수분해, 그 다음에 뭐 곱셈 공식, 그 다음에 뭐 나머지 정리, 인수 정리, 이런 것들을 이제 배우게 됩니다. 자, 그 다음 두 번째 단원에서는 방정식과 부등식이라는 단원인데, 자, 여기에서는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복소수라는 새로운 숫자 체계에 대해서 배우고, 자, 그 다음에 이제 방정식들, 그래서 2차 방정식과 x축 사이의 관계,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 배웁니다. 그리고 나서 부등식에 대해서 배우게 되는 거죠. 자, 그 다음 도형의 방정식이라는 걸 배우는데, 자, 이 도형의 방정식에서는 여러분들이 직선을 일단 먼저 다룰 거고, 그 다음에 원의 방정식 다루고, 그 다음에 도형의 이동에 대해서 배웁니다. 그래서 대칭 이동, 그 다음 평행 이동, 이런 것들에 대해서 배우게 된다. 자, 그 다음 네 번째 단원. 자, 네 번째 단원에서는 이제 집합과 명제죠. 자, 그래서 이 집합과 명제에서는 집합이라는 것이 무엇인지, 그 다음에 명제는 무엇인지, 그래서 특히 이 명제 파트에서는 여러분들이 이제 절대부등식이라는 것을 배우게 될 거고, 이 절대부등식 관련한 문항들이 가끔 표현이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집합 같은 경우에는 내용 자체가 문항에 출제되는 건 아니지만 여러분들이 집합의 표현에 의해서 이 집합을 내가 어떻게 해석해야 하는가, 이런 것들이 잘 안 돼서 이제 수능 고난이도 기출 문제를 잘 못 푸는 경우들이 종종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이제 다시 한번 살펴볼 거고, 자, 그 다음 다섯 번째 단원에서는 함수에 대해서 배웁니다. 어떻게 보면은 결국 이 함수라는 것을 통해서 여기에서 배운 합성함수, 역함수, 그 다음 뭐 유리함수, 무리함수, 이런 것들이 결국엔 여러분들이 만약에 미적분까지 배우게 된다면 거기에 기초화되는 내용이 되겠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경우의 수 파트가 나오게 되는데, 자, 이 경우의 수 파트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들이 확률과 통계를 선택한다 라고 한다면 그 친구들은 이 경우의 수 파트를 좀 잘 알고 있어야 거기에서부터 연결되는 내용들이기 때문에 얘를 잘 알고 있어야 되겠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내가 선택 과목을 어떤 걸 선택하느냐에 따라서 좀 나눠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까지는 이제 공통적으로 모두 다 이제 필요한 내용이다 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고, 마지막 경우의 수 파트 같은 경우에는 확률과 통계 선택자들만 좀 들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나는 미적분한다, 나는 기하를 한다 하는 친구들은 이 경우의 수 파트가 그렇게 뭐 중요한 단어는 아니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런 친구들은 대신 이 앞부분에서 많이 공부를 하셔야 되겠죠. 특히 기하를 하겠다라고 하는 친구들은 이 도형의 방정식 파트라는 것을 좀 잘 해주시면 좋고, 자, 그 다음 미적분을 하는 친구들은 이 함수 파트를 더 집중적으로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은 첫 번째로 이 다항식에서 배우는 몇 가지 내용들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자, 처음에 다항식이라는 것을 배우면 여러분들이 다항식이 뭔지 이런 것들은 사실 중학교 때 학습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다항식이 무엇인지 이런 것들은 중학교 때 학습을 하게 되고, 자, 그 다음 우리가 여기에서 이제 배우게 되는 것 중에 또 하나는 이제 정리를 하는 것이 있죠. 내림차순 정리, 오름차순 정리. 자, 그래서 얘는 차수가 높은 곳에서 낮은 곳으로 이제 정리를 하는 거고, 자, 오름차수는 낮은 곳에서부터 높은 곳으로 정리를 하는 거다라고 보시면 되는데, 우리가 실제로 문제를 풀 때는 대부분 내림차순 정리를 해주게 된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식이 뭔가 복잡할 때 인수분해를 내가 어떻게 해야 될지 잘 눈에 안 보이는 경우들이 있다라고 한다면 내림차순 정리를 해준 후에 무언가 공통적인 게 있는지 이런 것들을 판단을 해준다면 인수분해할 수 있는 것들이 조금은 더 쉽게 눈에 띌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항식을 내림차순 정리하자라고 한다면 예를 들어서 간단하게 뭐 2x 더하기 x 세제곱 더하기 x제곱 플러스 x 4제곱이다. 자, 이러한 다항식이 있다라고 한다면 자, 얘는 차수가 지금 들쑥날쑥하죠. 커졌다, 작아졌다, 커졌다. 자, 그러면 얘를 내림차순 정리를 하자. 자, x에 대해서 내림차순 정리하자라고 한다면은 x의 차수가 가장 높은 x의 4제곱부터 x의 세제곱, x의 제곱 플러스 2x 이렇게 표현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이렇게 하는 게 이제 내림차순 정리가 되는 거고, 자, 만약에 오름차순 정리를 하자라고 한다면 이번엔 차수가 낮은 것부터 차례대로 올라가면 됩니다. 그래서 2x 더하기 x제곱 더하기 x세제곱 더하기 x4제곱이다 라고 한다면 얘는 오름차순 정리를 한 거다 라고 써줄 수 있는 거고, 아까도 잠깐 얘기했지만 우리가 실질적으로 많이 사용하는 건 요 내림차순 정리를 더 많이 사용한다 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첫 번째로 여러분들이 배우게 되는 내용은 요 내림차순 정리, 오름차순 정리에 대해서 배우고, 그 다음에 나오는 것은 다항식의 덧셈 뺄셈 관련된 내용입니다. 사실 이 다항식의 덧셈 뺄셈 같은 경우에도 여러분들이 중학교 과정에서 충분히 학습을 하는 내용이다 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다만 이제 항들이 개수가 조금 더 늘어나는 상황이다 정도로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고, 결국 동류항을 찾아서 동류항끼리 더하고 빼자라는 거죠. 그래서 뭐 기본적인 내용은 여러분들이 요것은 중학교 과정을 통해서 이제 공부를 한번 해보시면 되고, 자, 다항식의 덧셈에 대한 성질해서 나오는 내용. 그래서 덧셈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고 있듯이 자, 더하기는 교환법칙이 성립한다. 자, 그 다음 결합법칙이 성립한다 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다항식을 더하고 빼는 상황에서 더하는 상황이라고 한다면 바꿔서 더해줘도 되고, 그 다음에 더하는 순서를 바꿔줘도 되고, 여러분들이 문제 푸는 상황에서 편한 방식을 채택을 하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나오는 게 곱셈에 대해서 나옵니다. 이 곱셈에 대해서는 결국 곱셈은 공식이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생각하셔야 되겠고, 이 곱셈 공식 같은 경우에는 일단 첫 번째 중학교 때 배우는 완전 제곱식 꼴들이 있습니다. 더하기 b제곱. 자, 그 다음 a-b의 제곱은 a제곱 마이너스 2ab 더하기 b제곱이다 라고 하는 기본적인 형태의 완전 제곱식. 두 번째 합차 공식이라고 불리우는 a 더하기 b의 a 빼기 b 라는 것은 a제곱 마이너스 b제곱이다 라고 써주시면 됩니다. 자, 세 번째, 자, 여기에서 이제 x 플러스 a, x 플러스 b 라고 한다면, 자, 얘는 x제곱 플러스 a 더하기 b의 x 플러스 ab다 라고 써줄 수 있는 거고, 네 번째, ax 플러스 b의 cx 플러스 d다 라고 한다면 acx제곱 더하기 ad 플러스 bcx 더하기 bd다 라고 써주시면 되죠. 자, 여기까지가 중학교 과정에서 배우는 내용이고, 자, 고등학교에서 이제 추가적으로 배우는 내용을 생각해 보면, 자, 고등학교에서는 세제곱 공식에 대해서 배웁니다. 자, a 더하기 b의 세제곱을 전개하자 라고 하면 a 세제곱 3a 제곱 b 3a b제곱 더하기 b 세제곱이다 라고 써줄 수 있고, 자, 그 다음 a-b의 세제곱을 계산하자 라고 한다면 a 세제곱 마이너스 3a 제곱 b 플러스 3a b제곱 마이너스 b 세제곱이다 라고 써줄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 자, 완전 제곱식인데 이제 항의 개수가 3개로 늘어난다면 a 더하기 b 더하기 c의 제곱을 전개한다면, 자, 얘는 a제곱 플러스 b제곱 더하기 c제곱 2ab 2bc 2ca다 라고 써주시면 되는 겁니다. 자, 마지막으로 일곱 번째, 자, 곱셈 공식에서 마지막 사용할 수 있는 것은 a 플러스 b의 a제곱
마이너스 AB 플러스 B제곱을 전개하면 A 세제곱 더하기 B 세제곱이 되고, 자, 그 다음 A 마이너스 B에 A제곱 플러스 AB 더하기 B제곱이라는 것을 전개하면 A 세제곱 마이너스 B 세제곱이다 라고 써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가 이제 여러분들이 고등학교에 와서 새롭게 배우는 곱셈 공식이다 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고, 여러분들이 만약에 문제집들을 갖고 있다면 문제집들에서는 몇 가지 더 공식이 추가되어 있긴 한데 요 정도만 알고 있으면 됩니다. 그래서 요렇게 적혀 있는 거 중학교 고등학교 과정 통틀어서 딱 요 정도 알고 있으면 수능에 나오는 문제 풀 때 전혀 어려움이 없을 겁니다. 그래서 여기에 나오는 곱셈 공식 내용들 여러분들이 좀 많이 연습하셔서 좀 숙달을 시켜 두시는 게 좋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나오는 게 다항식의 나눗셈인데, 다항식의 나눗셈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결국 나중에 유리함수라는 것을 배울 건데, 이 유리함수에서 식의 형태를 변환할 때 가장 많이 사용한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실질적으로 우리가 나눗셈이라는 행위를 하는 것은 요때밖에 없다라고 생각을 해주셔도 될 정도로 거의 사용 용도가 없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다항식의 나눗셈을 내가 실제로 한다라는 것은 거의 없다라고 보시면 되고, 이 유리함수를 나눠줄 때 보통 많이 사용한다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예를 들어서 지금 만약에 3x제곱 마이너스 7x 더하기 2라는 것을 자, x 빼기 3으로 나눠보자 라고 한다면, 자, 이 3x 제곱을 똑같이 맞춰주기 위해서 3x 곱해주시고, 자, 곱하면 3x 제곱 마이너스 9x. 자, 그러면 여러분들이 예를 들어서 27 나누기 47 나누기 3을 한다고 해보면 3일은 3하고 4에서 3을 빼서 1이다 이렇게 써주게 되죠. 17. 얘도 마찬가지 위에서 아래에서 빼주면 2x 플러스 2다 이렇게 이제 써줄 수 있는 거고, 자, 2배 해주시면 플러스 2에 2x 마이너스 6 그래서 빼주시면 8. 그래서 그러면 우리가 이제 여기에서도 마찬가지 5가 들어가서 15 2. 자, 그러면 2라는 숫자는 3보다 작기 때문에 이제 더 이상 나눌 수 없다 라고 생각을 할 수 있고, 자, 여기서도 마찬가지. 자, 얘는 1차식이죠. 1차식. 자, 여기는 상수가 됩니다. 그래서 요 다항식보다 차수가 낮아지면 더 이상 나눌 수가 없다. 그래서 방금 전에 1차식까지는 나눠줄 수가 있었던 거예요. 차수가 똑같으니까. 그래서 차수가 낮아지면 더 이상 나눌 수가 없다 라는 거고, 자, 이 다항식의 나눗셈에서 가장 중요하게 봐야 할 것은 뭐냐면, 이렇게 나눠놓고 끝이 아니라 얘네들이 의미하는 게 뭐냐라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47을 3으로 나누었을 때 47이라는 숫자는 3에다가 3으로 나누었을 때 몫이 15고 나머지가 2다 라고 쓰는 거죠. 우리가 초등학교 때 검산식이라고 불리우는 내용입니다. 자, 얘가 몫이 되는 거고 얘가 나머지가 된다라는 거죠. 자, 그러면 여기에서도 마찬가지로 우리가 3x제곱 빼기 7x 더하기 2라는 것을 x 빼기 3이라는 다항식으로 나누어 주게 된다면, 그때 몫이라는 것은 3x 플러스 2가 되고 나머지는 8이다 라고 써줄 수가 있게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얘가 이제 몫을 의미하게 되고 얘가 나머지를 의미하게 된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나눈다면은 이 상태에서 우리가 초등학교 때 배웠던 숫자를 가지고 검산식으로 쓰는 형태로서 이 식을 표현할 수 있으면 된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이제 실질적으로 나눗셈을 하는 경우가 있고, 자, 그 다음 여기서 조금 더 나아가서 조립제법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자, 조립제법이라는 것은 우리가 1차식으로 나눌 때, 정석 같은 책을 보면은 2차식으로 나눌 때도 사용 가능하다라고 되어 있는데, 일반적으로 1차식으로 나눌 때 사용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방금 전에 했던 저 3x 제곱 마이너스 7x 플러스 2라는 것을 내가
x 빼기 3으로 나누어 보자 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어떻게 이제 계산을 하는 게 조립제법이냐면 요 3-7, 2라고 하는 개수들을 써줍니다. 이렇게. 자, 그리고 이런 식으로 이제 써주고, 니은자 길게 써주고, 자, 여기에 어떤 숫자를 써줄 거냐면 얘가 0이 되는 x의 값을 써줍니다. 자, 그러면 여기가 3이다 라고 써줄 수가 있게 되는 거죠. 자, 그러면 첫 번째 거는 그대로 내려옵니다. 자, 그 다음 이렇게 곱해서 1로 들어갑니다. 그래서 9. 그 다음 둘은 더해줍니다. 그 다음 둘은 더해주시면은 저기가 플러스 2가 되겠죠. 자, 그 다음에 다시 요 숫자를 곱해서 여기다 써줍니다. 그러면 4가 되겠죠. 그 다음에 다시 더해줍니다. 자, 그러면 6이다 라고 나오게 되는 거죠. 그리고 여기가 6이죠. 그래서 8이다 라고 나오게 되죠. 자, 그래서 이렇게 했을 때 지금 내가 여기가 2차였고 얘가 지금 1차식으로 나누는 상태였으니까 1차식에다가 얼마를 곱해야 2차식이 나올까 하면은 얘가 1차식이었다 라는 거죠. 그래서 3x제곱 마이너스 7x 더하기 2라는 건 x 빼기 3으로 나누었을 때 몫이라는 것이 3x가 되고 플러스 2가 된다라고 써줄 수 있고 나머지가 8이다 라고 써줄 수가 있게 됩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이제 나눠주는 방법이 조립제법이라는 방법이고 우리가 요 문제를 풀어갈 때 결국 이러한 형태로서 조립제법을 이용할 수 있는데 이 조립제법은 또 언제 많이 사용하냐면 우리가 인수분해 할 때 많이 사용을 하게 됩니다. 결국 3차식의 인수분해를 여러분들이 수학2 문제들을 풀어본다 보면 3차식의 인수분해를 많이 하게 됩니다. 3차식, 4차식, 2차식. 그러면 그런 인수분해들을 할 때 이 조립제법이라는 것을 활용해서 여러분들이 계산할 수 있어야 한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가 일단 첫 번째 여러분들이 알고 있어야 되는 내용들이고 자, 여기에서 배우는 내용들이 사실상 기초가 돼서 여러분들이 앞으로 수학 공부하는 데 있어서 수학 1, 수학 2, 그다음 뭐 미적분, 확률과 통계, 기하 이런 것들의 가장 기본이 되는 내용이다 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요 곱셈 공식 꼭 잘 외워주시면 좋을 것 같고 자, 그 다음에 지금 쭉 설명을 했는데 결국 제가 지금 설명하는 건 예시가 부족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문제집 아니면은 뭐 교과서도 좋고 뭐가 됐든 관계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풀어보면서 연습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설명한 것들을 보면서도 저게 도대체 무슨 소리고 왜 저렇게 되지? 라고 하는 기본적인 내용들은 제가 설명을 좀 안 했어요. 그냥 이건 이렇게 되는 거예요 라고만 쭉 설명을 했고 곱셈 공식도 그냥 외우세요 라고 얘기했잖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사실 원리보다는 그냥 어떻게 하는지 아는 게 중요하다. 그래서 지금 현재 상황에서 오늘 한 내용들은 여러분들이 숙달이 많이 필요하다. 그래서 여기는 반복 연습으로 여러분들이 자유자재로 인수분해도 할 수 있고 조립제법으로 몫과 나머지를 구할 수도 있고 그 다음에 곱셈 공식을 보면서 전개도 자유롭게 할 수 있고 이런 것들을 연습을 많이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은 첫 번째 시간으로 여기까지 해서 마무리하도록 하고 다음 시간에 이제 나머지 정리, 뭐 인수 정리를 통해서 인수분해라는 것까지 한번 같이 살펴보도록 할 거고 여러분들이 요 강의들을 통해서 짧지만 여러분들한테 필요한 부분들을 좀 잘 채워서 원하는 성적들을 얻을 수 있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하고 혹시 추가적으로 질문할 사항이 있다면 댓글로 남겨주시면 제가 확인하고 댓글로 남겨주던지 아니면은 영상으로 추가적인 설명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